안녕하세요. 존버 존 머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좋은 소식 많이 있어서 전달해드리고요. 자, 뭐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뭐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 주식이 지금 보면은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 이렇게 처음에 장 때는 좋았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내려왔다. 이게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마지막에 빠지는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또 2%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테헤란,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에서 최소 5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이란 매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곧 선거가 열리잖아요.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평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제는 다 휴전으로 나갈 텐데,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이란이랑 확전을 일으켜서 뭔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끌고 가야 되는데, 특히나 네타냐후죠.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 끌고 가야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전쟁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끊는다고 그렇게 공언한 사람이라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공격을 단행하는 거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마지막에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맵을 보시면은 오늘도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뭐 23%인가요? 24%인가 올랐는데 오늘도 3% 가까이 올라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늘 또 1% 가까이 올랐고요. 속슬도 2.89% 올랐다. 그다음에 TQQQ도 1.69%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TQ는 진짜 잘 가네요. TQ는 진짜 잘 가고 나스닥백도 여전히 잘 간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도 오늘 잘 갔으니까 테슬라도 차트를 한 번씩 보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QQQ 나스닥 100 차트죠. 지금 이제 전고점을 또 돌파해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선 전에 전고점을 돌파할까 이게 한번 기대가 되고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내가 의심했던 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조금 또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피드백을 해본다. 그리고 S&P 500은 꾸준히 잘 가죠. 제가 그래도 지금 장세가 무섭지만 S&P 500 정도는 그냥 분할 매수로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S&P 500은 꾸준히 신고가를 내면서 쭉 올라가고 있다. 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QQQ가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스닥 100이 올라가는지가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대선 이후에 이게 다시 또 조정을 한다고 하면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냥 필링이 그래요. 제가 뭐 어떤 분석을 해봐라 미래를 예측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필링이 그냥 느낌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또 눌려서 여기까지 또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있다. 그냥 감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선 이후에 조금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본다. 그리고 테슬라도 얘기해봐야겠죠. 테슬라가 이제 뭐 급등을 이번에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전 고점 뭐 $300 이상을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기차 주식이 대세가 되겠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는 비아디겠죠. 비아디가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요즘 지금 비아디가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이제 비아디가 더 올라가서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냐. 352 위안인가 357 위안인가 이쪽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향후에 이제 움직임이 될 것 같다. 이제 전기차가 살아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흐름세를 탔거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세를 탔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리오토 주가도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은 것 같다. CATL도 뭐 잘 가고 있죠. CATL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거 CATL이 아니구나.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어디 있죠? 리튬을 한번 봐야겠네. 리튬은 진짜 그간 여러분들 고생을 시키다가 쭉 내려와서 고생을 시키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들었다.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강목 리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재 리튬이라고 하죠. 천재 리튬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도 대세 상승 출발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간 이렇게 바닥을 다졌으니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 신호가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때는, 상승 신호를 탔을 때는 강복 리튬이든 텐치 리튬이든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저평가 받을 때 주식이나 ETF를 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평가 받은 ETF가 뭐였냐? 주식이 뭐였냐? 테슬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뉴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잉이 스타라이너 등 우주 사업 매각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자를 물색 중이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과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 할 건가, 아니면은 테슬라의 스페이스 X도 있죠. 스페이스 X가 이거를 할 건가, 이거는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별 관심은 없는데 이거에 더 관심이 갑니다. 보잉이 이제 우주 사업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행 사업을 하잖아요. 항공기를. 근데 보잉이 점점 무너지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항공기 사업도 중국이 더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전기차도 중국이 잘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세계 경제나 항공기 사업이나 이것도 중국이 많이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쭉 한번 밀어봅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계속 밀어보고 2, 3년 밀어보고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되면은 존 버나드 얘는 진짜 예지력이 진짜 뛰어나구나, 통찰력이 엄청나구나,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중국이 뭐 그대로면은 뭐 욕을 먹겠죠. 그래도 저는 제 신념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유튜브도 하고 해보고 투자도 한번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코맥이라는 중국 이 비행 회사가 있어요. 항공 회사죠. 그래서 두 번째 C919가 체코에 인도됐다고 하고요. 31번째 ARJ21도 이렇게 인도가 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죠. 여기 인도 됐다. 전체적으로 11대 C191, C919라고 해야 되나? C919, 그 다음에 148대에 ARJ21이 인도됐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25년, 26년 매년 C919를 10대씩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에어버스 시리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 비행선 여기 중국 거거든요. 중국 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꾸준히 이렇게 생산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공기도 이제는 점점 수출이 되고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 항공기가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인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 성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맥이라고 하죠. 코맥이라는 회사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 중국이 요즘 경제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항공 노선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수록 중국 비행기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보잉이 저렇게 품질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면은 분명히 중국 항공사도 이제 품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재료인 리튬 있잖아요. 리튬이 시세가 급락하면서 또 미국의 또 중산 계획 때문에 더 내려가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첫 리튬 광산 허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튬을 많이 생산하려고 해도 기존의 리튬 업체들이 다들 리튬 생산을 꺼리고 있고 오히려 채굴을 더 줄이고 있다. 왜냐?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을 해서 거의 뭐 21년도 바닥까지 왔죠. 21년도 상승 전에 바닥까지 와서 여기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보통의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섣불리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거를 철회하고 줄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이나 전기차 관련, 중국 ETF 관련 뭐 호재라고 하면은,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 화두가 되는 게, 주요 뭐 이슈가 경기 부양이랑 재정정책 승인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돈을 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쭉 뭐 이거 읽어봤는데, 결국은 돈을 풀어서 재정 적자 비율을 높여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결국 경제 성장 목표인 5%를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시장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소비를 더 촉진을 시키겠다. 그리고 예금을 했던 돈을 예금 금리를 내리고 주시장 수익률을 올려서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보려고 계속 중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이나의 MLF 유동성도 지금 135.7조 원 이거를 풀어서 금리 2%대를 유지해서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부 차관, 중국 재정부 차관도 경기 부양책 목적은 내수 진작이다. 내수를 진작하려고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우리가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했을 때 21년도나 22년도 그때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을 때도 돈을 안 풀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풀고 경기 뭐 이런 주식을 다시 이렇게 부양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기차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등이 터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기사가 또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EU 관세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또 나왔다. EU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전기차 관세에 대한 추가 기술 협상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EU와 중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조만간 추가 기술 협상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가 다음 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합의를 하려고 서로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이제 관세를 낮추려고 하겠죠. 유럽연합이랑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겸 무역 담당 집행위원인 발디스 돈브로브스키, 이분이 지금 오늘 중국 상무부 장관 왕원타오와 화상 통화를 갖고 중국산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수입에 대한 EU의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가격 약속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논의를 하면서 서로 어떤 의견을 좁히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관세를 어떻게든 그래도 매기겠죠. 근데 매기더라도 중국 전기차를 뛰어넘는 품질을 가진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독일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특히나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하고 독일에서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독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옮겨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독일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 관세로 중국산 전기차를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으려면, 관세를 이렇게 하면서 막을 수 있으려면은 자국 전기차 브랜드가 잘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술력이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존버야, 네가 중국 전기차 기술력이 좋다는데 대체 뭐가 좋은데 한번 보여줘라 해서 영상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 자, 이렇게 우리 다치면 뭐 발이 다친다, 손가락 잘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센서로 다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레이저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레이저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멋있죠? 여러 가지 이런 걸 비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내니까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보내면, 이 동작도 아마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아니면은 그냥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내니까 손가락으로 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헤드라이트로 해서 영화를 볼 수가 있다. 벽에다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시면은 이렇게 이게 자동차가 하웨이 M9이거든요. 아이토 M9인데
이 M9으로 만약에 캠핑을 갔다 하면은 벽에다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또 볼 수가 있다. 대박이죠. 영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레스 파킹 시스템. 사람이 내렸거든요. 사람이 내렸는데 주차까지 해낸다. 이 기술이 이렇게 나와 있다. 주차까지 혼자서 잘 한다. 그리고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 기술, 이런 장소에 갈 수 있는 이런 서스 기술이 있다. 서스펜션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서스펜션 기술이 다 있다. 야, 대박입니다. 이런 게 아마 이게 깡통 버전이 아마 8천만 원이고요. 이 풀옵션이 아마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억 넘는 차량에 이 정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뒤에서는 스크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또 즐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캠핑용으로 가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캠핑용으로만 써도 1억 정도면은 사지 않을까요? 야, 이런 기술이 다 있다. 굳이 캠핑을 안 가더라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도 되고,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편의성도 있고,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능들, 야, 이렇게 접히는 전자식 기능들도 다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뭐 1억짜리 차량인데도 야,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유럽에서도 만약에 이게 인정을 받으면은 많이 팔리겠죠. 이렇게 문도 열리고 쭉 뭐 컨버터도 이렇게 들어가는 충전 포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다 이런 기능들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문이 확 열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센서로 사람을 보면서 문이 확 열리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사람 있으면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은 자동으로 닫힌다. 이거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는 이거 못 하고 있죠. 이게 통합적으로 OS가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다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뭐 다른 버튼 눌러야 되고 태블릿 이거 하나로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태블릿으로 전체 자동차를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 야, 대박이죠.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이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안 했었는데 이런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웨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비아디, 니오, 지커, 샤오펑, 리오토 이런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다 나오는데, 과연 이게 독일 자동차든 유럽 자동차들이 상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를 못 하니까 결국 관세로 막는 건데, 관세로 막아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 같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딱 들리면은 야, 무슨 중국이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야, 이거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거 제가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미국의 기술 제재에 보란 듯 중국 첨단 인력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하웨이에서 대규모의 R&D 캠퍼스를 지금 개장을 출범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자립 시동을 걸고 있고, 이미 하모니 OS 넥스트를 이거를 해내서 거의 뭐 어젠가 엊그젠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전자기기들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게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상급 외국인 인재 확보전을 하고 있고, 야, 연봉이 대박입니다. 4억 원에 육박하는 초봉을 제시한다. 초봉이 4억 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유출이 뭐 거의 야,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웨이에서 아마도 우리나라 기술 인력을 다 빼가려고 4억씩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연봉이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 기준 최대 3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 있다. 그래서 하웨이는 SNS를 통해서 인재 공고를 냈는데, 학력, 뭐 학교 학력 제한이었고, 수학, 물리학, 화학, AI 등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초봉이 하나 기준 3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마어마하죠. 하웨이가 이렇게 인재를 모으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 인재들도 다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하웨이 R&D 센터를 보니까 구글의 10배 크기로 짓자. 그래서 미국의 뿔난 기업, 이 기업 2조 쏟아부어서 R&D 센터를 만든다. 하웨이거든요. 하웨이가 R&D 센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쭉 여기 보면은 지금 R&D 센터에 트램도 있고요. 셔틀버스도 있고, 전기 자동차도 있고, 실험실, 사무실, 식당, 카페, 피트니스 센터 거의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기사 가져왔거든요. 하웨이가 지금 상하이에서 지금 이렇게 R&D 센터를 해놨는데, R&D 캠퍼스를 해놨는데 이렇게 멋있게 해놨다. 거의 마을이죠. 캠퍼스를 이렇게 해놨다. 거의 뭐 도시를 하나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35,000명의 하웨이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4만 개가 넘는 사무실. 야, 어마어마하죠. 이게 대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1년 9월에 시작돼서 회사가 완료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웨이에서 일하는 7에서 800명 800명 외국인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진짜 이 트램도 다니고요. 트램도 다니고 정말 잘 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하웨이가 돈을 이렇게 때려 붓고 인재를 끌어모으는데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방 제재로 지금 하웨이가 무너질 줄 알았지만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하웨이 기술 제공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칼럼도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RN 센터가 이렇게 2600 에이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하웨이는 하이실리콘 반도체, 그 다음에 5G, 6G 스마트폰 통신, 그 다음에 디지털 에너지 연구 이런 거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집중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꾸역꾸역 두더지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재를 하더라도 하웨이에서는 계속 신기술을 내 보이니까 이제는 점점 하웨이를 제재했던 게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기술 패권을 내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씩 의심이 든다.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항생테크,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심천, 그다음에 뭐 차이나 반도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이나 반도체도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반도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도 R&D 센터를 건설을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야, 비아디도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하웨이는 이미 3년 전부터 지었고요. 이제 비아디도 짓고 있는데요. 신기술 연구에 전념하는 50개 이상의 첨단 기술 연구실과 11개 이상의 연구기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6만 명 이상의 R&D 전문가를 유치하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비아디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6만 명을 유치해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가서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착공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짓는 거 지금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에 들어가서 뭐 빨리 짓겠죠. 여기 뚝딱 잘 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어서 여기에서도 또 다 지어지면 인재를 끌어모아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할까, 기술 발전을 얼마나 빨리 할까. 이미 뭐 20만 명의 연구 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70만 명인가 비아디 전체 이 인력이 70만 명인가 90만 명이 되고요. 연구 인력이 2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단지에 6만 명의 또 연구원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웃풋이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 하웨이에서도 계속 신기술이 나오는 거고 비아디에서도 새로운 신차들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중국에서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아웃풋이 나와요. 상하이 자동차도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용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 GM도 이렇게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트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참용, 용참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나왔는데 하이브리드용 이런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뭐 EGMP가 뭐다 이런 EGMP 논쟁을 하고 있지만 또랑 다르게 얘네들은 그냥 아예 경쟁으로 뭐 EGMP든 뭐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는 지금 뭐 얘네들은 뭐 EGMP로 무조건 다 만들고 있고요. 이미 뭐 하이브리드냐 아니면은 순수 전기차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에 모터가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AI 칩이 여기에 들어가서 또 제대로 이제 모듈 제어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통제와 제어가 잘 되려나요? 다 얘네들은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다 제어를 한다. 사륜구동도 그렇고 아니면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그렇고 다 얘네들은 이제는 AI 칩이 들어가서 전자식으로 구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뭐 기계식으로 뭐 사륜구동을 구동한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초차원 튜닝 설계. 그래서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토크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전력 밀도도 더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초박형 저손실 실리콘 강판을 통합한 모터 설계는 또한 97.8%의 피크 효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트루 드래곤 시스템은 양면 순행식 IGBT 모듈을 사용하여 냉각 및 통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하이브리드 인버터 뭐 이렇게 쭉 뭐 에너지 밀도를 한다. 최대율은 98%까지 이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뭐 공학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변속기 기술과 그다음에 모터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이 EGMP 논쟁을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전용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비아디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비아디도 개발을 하고 있고 다 이런 게 나온다. 지금 보면 비아디 창 DMI도 공식 출시를 했는데 가격대가 뭐 3천만 원대 초반에서 4천만 원대 초 이렇게 나오는데요. 3천만 원대 중반이구나. 중반에서 4천만 원대 초반 이 가격대인데요. 하이브리드고요. 역시 그 다음에 연비는 뭐 4.95L에 100km가 간다. 그래서 5리터 넣으면 거의 100km 간다고 나와 있고요. 사거리는 지금 1150km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되고요. 100km 제로백은 7.5초에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이소스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죠. 이 디자인을 봤을 때 그냥 SUV로 그냥 타기에는 무난무난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비가 이제 4세대 5세대 DM을 풀 탑재해서 중대형 SUV 연비가 이제 4리터에 이제 도달했다. 4리터에 이제는 100km 가는 거에 도달했다. 이렇게 계속 통합 도메인 제어 이거를 진짜 얘네들이 제대로 한다니까. AI로 이제 제어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연구가 나오면서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 열 효율 봐봐요. 열 효율이 지금 보면 45.3% 최고의 열 효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용 이렇게 고효율 엔진이 들어간다. 뭐 극한의 냉각 설계도 들어가 있고요. 소모량도 줄이고요. 뭐 효율 요건도 뭐 92%까지 늘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 이렇게 고효율에 더 좋은 이런 트레인 설계로 잘 나온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이 연구원을 계속 연구를 시작하고 돈을 들여 부으니까 결국 아웃풋이 나오는 거다. 인풋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다. 중국 기술이 계속 아웃풋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뭐 디자인만 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안에 이런 게 뭐 안막인가요? 아니면 통풍 시스템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도 있고 열 효율도 잡았고 열 효율 이런 것도 잡았고 잘 나오고 있다. 차량 내부도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그냥 할만하잖아. 이게 4천만 원대인데 여러분들 4천만 원에 주행거리가 1100km, 1150km 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 기능들이 하이브리드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AI 기능들도 여기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4리터 넣으면은 100km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다 갇혀 있는 이런 전기차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니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새로운 기능이 뭐냐면 아이플라이테크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스파크 4.0 터보를 공개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전용 1.3B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4분기에 체리, GAC 아이온, 그 다음에 그레이트홀 모터스 모델의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스파크는 상하이 자동차, 창안 자동차, GAC 자동차, JAC 자동차, 그레이트홀 모터스, 그 다음에 상해 자동차 이런 데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엣지 모델은 반응 시간이 40ms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단축시킨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런 해외 추론칩 실행도 가능하다. 국내 및 해외에서 추론칩이 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통신 시간을 1.3초대로 1.3초로 단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LLM 이 랭귀지죠. 지금 언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두 번째 대규모 계산 플랫폼이 들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플라이텍은 새 모델은 202개의 방언을 지원하며 중국 전역을 아우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러스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아랍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하웨이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이용할 때 음성으로 하잖아요. 음성 제어가 다 이제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뭐 테슬라도 하고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전기차랑 그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전자기기, 그다음에 가전기기 이런 거를 전체 통합해서 이 OS가 나와서 이 관리하는 데가 하웨이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웨이 위주로 이게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훨씬 더 이제는 C 공간을 넘나들고,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가져오면 바로 연동이 되고, 핸드폰에서 했던 거를 차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차 안에서 했던 거를 집에서 뭐 에어컨 키거나 뭐 여러 가지 집에 통합 제어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연구해서 중국에서 내놓고 있다. 근데 이걸 하는 데가 유일한 데가 중국 말고 없다. 왜냐? 각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 그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애플은 전기차 제외하고 전자기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물론 뭐 로봇이나 하고 있지만 전자기기, 핸드폰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이 약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데는 중국 전기차, 특히나 하웨이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더 발전할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로봇 얘기도 잠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기봇이라고 해서 이게 오픈소스를 또 풀었다고 합니다. 아기봇이라는 중국의 로봇 회사가 이 손을 쓸 수 있는 이런 관절이나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풀었다고 하고요. 바이두에서도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설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풀어서 이걸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런 것까지 나왔다. 참 중국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야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엔진 AI가 걷는 모습과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인간처럼 인상적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 36명의 학생으로 이 중국에서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걸을 수 있게 이거를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사람 실물 크기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SE02를 공개했다. 그래서 이게 걷는 게 사람처럼 걷는다고 하거든요. 역동적으로 사람처럼 걷는데 36명의 학생 엔지니어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성공을 했다. 이거 영상도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사람처럼 이렇게 걷죠. 이렇게 살짝 사람이 걸을 때도 살짝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덜컹덜컹 하는 거. 그리고 스쿼트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거의 뭐 비슷하게 걷게 만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사람처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움직임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이런 움직임만 구현을 해내는 거고요. AI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이런 기능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런 움직임만 해도 대단한 것 같긴 하거든요. 움직임만 이런 거를 구현한 것도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이건 뭐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이제 이 산업을 계속 키운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부품 기술 이런 걸 융합해서 결국에는 좋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로봇 청소기도 중국 거를 메인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국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왜냐, 더 싸게 나오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1억이라고 치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1000만원, 2000만원이면은 말을 다 하겠죠. 그래서 뭐가 더 발전할까,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이 손 움직임도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움직임이 이 정도를 얘네들은 더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나중에 또 생각해서 움직이는 유비테크나 이런 로봇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생각해서 움직일 때 여기 지금 이 제품을 쓰면서 AI로 움직일 수 있게 서로 융합을 하면은 또 좋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노팩이라는 중국의 정유회사인데, 정유회사가 지난해 64,000개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운영해 1테라와트의 전기를 충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9배가 증가를 했다. 69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평일 일일 요금은 전년 대비 30배가 증가했고요. 또한 8,400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형 중국 석유회사는 주유 펌프를 충전 포트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중국에서는 전기화가 되고 있고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죠. 비아디가 브라질에 픽업트럭 샤크를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픽업트럭을 더 많은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비아디 임원은 샤크가 브라질에서 연간 10,000대에서 15,000대 사이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이 나라에서 상위 5위에 중형 픽업 트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기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가 지금 이렇게 상위 5위의 픽업 트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 그 다음에 멕시코에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쭉 수출이 되고 있다. 이미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이미 이 샤크 말고도 뭐 위안 플러스나 아토3나 이런 데 C나 이런 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중국이 왜 뜨고 있냐. 여기에는 인구가 많고요. 그 인구들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R&D 자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R&D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재가 유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똑똑하다는 뭐 반도체 개발자나 아니면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차 화학 인재, 공학 인재, 물리 인재, AI 인재들이 의사보다 돈을 더 잘 버냐? 잘 못 벌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물론 의사분들도 대단하신 분이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대를 안 가고 카이스트 갔다가 의대를 가는 거겠죠. 다시 또 의대로 편입한다고 의대로 가고, 의대로 가서 의사가 돼서 그냥 지방 뭐 병원이나 아니면 병원 개업을 해서 그냥 뭐 피부과 개업을 해서 여드름 짜주고 뭐 이런 치료만 해줘도 이런 여기 뭐 엔지니어처럼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엔지니어보다 더 연봉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평생 직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인재가, 내가 공학적으로 뭐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똑똑한 인재가 누가 힘들게 공대를 가냐? 차라리 의대를 가지. 뭐 물론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못 하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공대를 안 가고 의대를 가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 과연 득이 될까? 물론 의료 기술의 발전에 득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 기술이나 화학이나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 한 세기 동안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큰 부를 쌓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가 문제죠. 이제 삼성도 이제 점점 내려오고 쇠락의 길을 걷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GDP도 또 떨어지겠죠?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들 길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 전기차든 테슬라든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든 길게 보고 가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셔서 큰 수익 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매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응원도 잘 받고 있으니까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